예,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다시 해볼게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그리고 몰 열용량 곱하기 몰수 곱하기 온도 변화량이죠.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량. 여기서 몰수는 몰 질량분의 질량이고, 질량을 여기서는 M으로 적기 때문에 이것도 M으로 적도록 할게요. 곱하기 델타 T. 양변에서 질량을 나눠주면 소거되죠. 온도 변화량 나누면 소거되죠. 따라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몰 열용량 곱하기 몰 질량분의 1이죠. 그러므로 몰 열용량은 비열 곱하기 뭐라고요? 몰 질량이죠. 이 공식이 한 번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저 공식이 적용됩니까? Yes,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기에다가 파란 정화펜으로 불가사리 표시를 크게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미출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저게 한 번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59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상기체의 가역과정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가역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 내부에 있는 압력하고 외부의 압력이 약간은 차이 나지만, 즉 극소량만큼은 차이 나지만 이 균형을 맞춰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역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이상기체의 가역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비가역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 등온 상태냐 또는 단열 상태냐를 크게 구분을 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에너지에 관한 공식 두 개를 암기하기로 했어요. 무슨 공식과 무슨 공식 암기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개내에 있는 물질들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 두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에너지의 정의에 관한 거고, 두 번째 공식은 에너지의 형태에 관한 공식이지만, 저 두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필요할 대로 오른쪽은 첫 번째 공식, 왼쪽 손에는 두 번째 공식 들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서 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일에 내부 에너지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를 E로 적기도 하고 제가 U로 적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은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등온 조건이다라고 하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자체가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돼요. 그래서 왜 제로가 되냐라고 했더니 에너지의 형태적인 측면을 볼까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은 위치 에너지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뭐가 생겨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단원자 이상기체를 기준으로 하면은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더라고요? 2분의 3 스몰 kt, 스몰 k는 볼트만 상수예요. 1몰의 총 운동 에너지는 얼마이더라? 2분의 3. 아보가드로를 곱하면은 볼트만 상수가 기체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n몰의 총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RT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몰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n몰의 총 운동이 이렇게 되고, 만일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상기체잖아요. 이상기체면 몰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길까요? 온도 변화가 생겼겠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몰수 일정 기체 상수 2분의 3 상수에다가 온도 변화가 생겼겠죠. 자, 뭐라고 했었냐? 등온 조건이라고 했어요. 등온 조건에서는 델타 T 값이 얼마? 제로. 따라서 운동 에너지 변화는 얼마? 제로. 그 다음에 이상기체라는 것은 물질의 종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화학결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이상기체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 태생적으로 위치 에너지 변화량 자체는 얼마가 됩니까? 제로. 따라서 단원자 이상기체의 등온 조건이 되면은 원래 단원자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변화량 제로고, 등온 조건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제로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제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제로면은 0 이퀄 1 더하기 Q고, 따라서 1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이너스 Q. 거꾸로 얘기하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더라? 마이너스 W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등온 조건에서는 1 이퀄 마이너스 Q다 또는 Q 이퀄 마이너스 W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만일에 외부 압력이 계속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 형태의 그림, 여러분들 이 형태의 그림은요, 계속 무슨 법칙하고 상관이 있냐면은 보일의 법칙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체에 대해서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죠. X축을 압력, 그리고 Y축을 부피로 표현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압력하고 부피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 하는데 이 똑같은 보일의 법칙을 보통 연력학에서는 Y축을 부피로 표현하고 X축을 뭐라고 표현해요? 압력으로 표현해요. 이래도 똑같이 반비례하는 그래프 나올까요? 예, 반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연력학에서 이상기체에 관한 어떤 부피 팽창이나 압축에 관한 어떤 부분들이 소개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X축 부피, Y축 압력, 그리고서 보일의 법칙과 관련된 뭔가 설명되는, 물론 보일의 법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조건일 때 보일의 법칙이 성립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보일의 법칙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일의 법칙은 뭐가 일정합니까?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고, 그래요? 아니죠. 외부의 뭐가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고 몰수가 일정하죠. 그래서 온도 일정, 몰수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뭐에 반비례하더라? 압력에 반비례하더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더라. 뭐가 일정할 때? 온도 일정, 몰수 일정. 이상 기체니까 몰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무슨 조건이라고요? 등온 조건. 그래서 몰수 일정, 온도 일정.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런 내용들이 보일의 법칙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 보일의 법칙과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니은 바로 밑에 니은 외부 압력이 변하면이라고 돼 있죠. 그 밑에다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이런 그림 그리셔야 돼요. 이런 그림. 그래서 이 밑에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이 어디니까 지금 빠져 있더라고요. 최초 상태가 여기였어요. 최초 상태가 여기고 최종 상태가 여기입니다. 최초 상태도 최종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때 얼마만큼의 일을 했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요 곡선 밑에 있는 면적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저거는 지금 무슨 법칙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는 논리입니까? 보일의 법칙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여기서는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지금 압력이 바뀌고 있잖아요. 압력이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될까? 최초 상태에서 최종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압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변화가 돼요. 그리고서 이 밑에 면적만큼이 항상 뭐더라고요? 1이죠. 우리가 앞에서 1이라고 하는 것은 P 뭐라고요? 델타 V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부호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P 델타 V라고 분명히 앞에서 설명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는 원리는 이미 이야기를 했었죠. 일을 하게 되면은 부피가 팽창이 되고 부피가 양수예요. 개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는 이거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앞에 무슨 부호가 붙어있다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압력이 만약에 일정하다면은요, 요런 제 압력 자체가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이 밑에 면적이 개가 일을 한 거다라고 적을 수 있고, 만약에 외부 압력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외부 압력이 변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곡선 밑에 있는 면적만큼 개가 주위로 일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이 변하기 때문에 이 일을 얼마나 했냐라고 하면 P 델타 V 이런 공식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공식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요만큼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 이게 여러분들이 미분하고 난 다음에 적분하는 걸 알죠. 미분은 아주 작은 막대기로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적분을 하게 되고, 요 하나하나가 자기가 일을 한 거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될 때는 그냥 우리 압력이 이만큼 일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이만큼 일정하고, 그때 이 디퍼렌셜 V라고 하는 것은 이거 토막이 하나하나가 다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나하나의 요 일한 부분들은 뭐는 바뀌어요? 압력을 여기서 압력, 여기서 압력, 여기서 압력, 여기서 압력, 여기서 압력, 압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압력이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압력은 바뀌는데 델타 DW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변하게 되면 압력 자체가 상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을 구하려면 이거 전체를 어떻게 됩니까? 좌변도 적분하고 우변도 같이 적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분하는 과정이 바로 밑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DW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P dV가 되고, 좌변 적분하면은 이거는 그냥 W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변을 적분하게 될 때, 그때 적분하게 될 때 여기는 압력이고 dV로 되어 있고, 적분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뭘로 고쳐야 돼요? V에 대한 환산인제로 고쳐야 되겠죠. PV 이퀄 nRT이고, 그러므로 P라고 하는 것은 뭐더라? V분의 nRT죠. 그래서 이 P 대신에 V분의 nRT를 집어넣고 nRT를 앞으로 뽑아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상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V분의 1 dV를 V분에서 V2까지 적분하게 되면 로가리즘 V분의 V2가 나타나겠죠. 그러므로 1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nRT 곱하기 로가리즘 V분의 V2로 나타납니다. 파란색 형광펜으로
여기다가 박스 표시를 하세요. 자, 여기다가 박스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불가사리 표시를 하시고 뭐를 적느냐? 큰 불가사리 표시 한 개 했죠? 자, 여기서는 무슨 조건이라고요? 등온이죠. 등온이고 외부 압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외부 압력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외부 압력이 변하는 조건에서 등온 조건이라면은 그때 걔가 주위로 얼마나 일을 했냐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걔가 주위를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얼마만큼 일을 했다라고 합니까? 예, 마이너스 P 델타 V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번에는 단열 과정인데 단열 과정에서도 그때 일을 얼마나 했냐라고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시 가장 근본적인 공식은 뭐였냐?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거나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내부 에너지는 E로 적기도 하고 U로 적을 수도 있어요. 단열 과정에서 열의 출입량 자체가 제로예요. 일단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기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변화가 생기고 열을 출입하는 그것도 변화가 생기는데 일이나 열은 제가 델타 넣는다고 해서 안 넣는다고 했어요? 안 넣죠. 왜 이렇게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 깁스자 에너지 변화, 엔트로피 변화는 이렇게 델타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표현 안 하냐면은 일은 했다, 받았다라고 하지 일의 변화랑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열도 어때요? 줬다, 받았다라고 하지 그 변화량을 표현하지 않죠. 따라서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이퀄 2일 더하기 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생겼고 이때도 2일 더하기 열이지만 사실상 이 일은 뭐예요? 자기가 주거나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도 어때요? 자기가 주거나 받았죠? 자기가 주면은 이건 무슨 값일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했으니까 음수. 자기가 받았으면은 부피 압축에서 받았으면 뭐가 될까요? 양수. 자기에서 주위로 열이 흘러나갔어요. 그러면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에 대해서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뭐예요? 음수죠? 만약에 주위로부터 자기가 열을 공급을 받았어요. 열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뭐가 될까요? 양수가 되겠죠. 이게 사실 델타 의미가 지금 있지만 델타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단열이기 때문에 열의 출입량, 열의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그래서 단열이게 되면은 이 값 자체가 제로가 되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 변화 이퀄 뭐하고 똑같아요? 1이죠. 그리고서 우리가 연력학에 의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를 좀 조심하세요. 한번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공식을 구했어요. 그러면 그 공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공식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도록 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단원자 이상기체 어쩌고 또 설명했고 그리고 또 앞에서 열 용량에 대해서 했는데 무슨 열 용량에 대해서 했냐면